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하나로마트 포함 여부는 일부 지역만 제외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도내 읍면 지역 농협 판매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주시 애월읍 하귀 하나로마트.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70억 원으로 대형마트인 서귀포 홈플러스보다 많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하나로마트 16곳과 읍면 지역 가운데 하귀 하나로마트를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업종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나머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31곳은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놓고 고심하던 제주도의 절충 아닌 셈입니다. 도내 이제 농수산물 소비 유통을 촉진하는 하나로마트의 어떤 역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고, 읍면 소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다소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하귀 하나로마트 제외 소식에 전현직 이장과 주민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 불편 문제나 농협의 공익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1시간 가까이 지사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써야지. 우리는 저 애월읍에서 제주시까지 와가지고 저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 지역화폐를 쓰라고? 그 어떤 저 도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가맹점 3만 4천 곳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 이달 말 2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 1,500억 원, 2022년에 2천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형 세 가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389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제2공항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원 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민에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제도를 도입하고 제2공항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제주 코로나19 63번 확진자가 대학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주말 사이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닷새 사이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됐는데 대부분 동선이 비공개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팀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건물 전체가 폐쇄됐고 방역요원들이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제주 63번 확진자인 A씨가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교 측은 해당 단과대학을 24시간 폐쇄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행히 접촉한 학생 10여 명 모두 음성 판정됐지만 학교 내 시설에 2주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기숙사 학생이 밀접 접촉자인데요. 그 학생이 지금 음성으로 나와서요. 참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기숙사는 격리동이 있어서 따로 거기에 다시 방역 조치가 또 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다녀간 제주시청 일대 주점을 공개하고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41분부터 10시 53분 사이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방문 장소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역학적 연관성, 여기서 적으면 어떤 사생활 침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공개 대부분은 원인이 규명되게 되면 비공개로 하고 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접촉자가 파악된 방문 장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도 동선을 비공개하면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도민들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만 더 커질 뿐이지, 예,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솔직히 알려주면은 그래도 더 이제 방역 지침 따르면서 더 확산되는 걸 방지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접촉자 파악이 지연되면 일단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00명을 넘은 가운데 제주도도 최근 닷새 사이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동선 공개도 늦어지는 데다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면서 주춤했던 도민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 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는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경기도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에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부부에게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번 재판이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부분 학교에서 전학년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3분의 2 등교 수업을 하던 과대 초등학교 15곳과 중학교 9곳이 오늘부터 전학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8곳 가운데 3곳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고 오는 26일부터 수능일인 다음 달 3일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일까지 모든 교직원의 다른 지방 방문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에게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찾아온 노인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70여 년 만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된 4.3 수영인들입니다. 재심 대상은 남로당과 공모에 폭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군법 재판을 받았던 수영인 7명과 일반 재판 수영인 1명 등 모두 8명.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 모두에게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4.3 사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 운명을 달리한 제주 도민들의 아픔을 부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3 수영인에 대한 첫 번째 재심에서는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을 구형했지만 이후 여순 사건 재심 등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감안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인과 유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정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때는 옛날이라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징역 살았다 뭔 때문에 징역 갔다 왔는 것들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우리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은 무죄 구형을 환영하면서도 군법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증거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사실상 총체적인 불법이고 기소 자체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4.3 수영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8월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28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사체 은닉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마땅한 죄를 받겠다며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끊임없이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 아무리 막아보려고 홍보를 해도 점점 진화하면서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예방 앱이 개발됐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경찰과 대학생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최근 출시된 보이스피싱 예방의 폴보스를 스마트폰에 깔고 다운받은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뒤 최소 알림 설정 시간인 10분이 지나자 주의 메시지가 뜨면서 진동이 울리고 연이어 위험, 경고 메시지가 차례로 뜹니다. 동시에 미리 번호를 저장해둔 보호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실시간 알림 문자까지 발송됩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알림이 울립니다. 이런 앱이 있으면 어떨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던 현직 경찰이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제안해서 7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친구 한 명이 나라 거래를 하다가 몇백만 원어치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앱과 달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업을 찾아갔었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에 한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운로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500여 건에 올해 피해액만 무려 187억 원. 갖가지 수법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학생들이 만든 예방 앱이 든든한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도 가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은 적겠지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10에서 30mm가 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7도에서 11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남부 17도, 서부와 동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4도, 서부와 동부가 23도, 남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해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에 위치한 공항의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를 통해 내년도 공사립 유치원 신규 원화를 일반 모집합니다. 접수 첫날인 오늘은 온라인 사전 접수만 가능하고 모레부터 4일간은 본 접수 기간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이뤄집니다. 올해는 일반 모집 추천 방식을 1희망 선발 때 2희망에서 제외해 중복 선발을 제한할 방침으로 추첨과 발표는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사장이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 14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체온이 높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고사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과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시험을 치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6,500여 명이 이번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주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학생들이 구성한 TF팀이 최근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영상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영상 챌린지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정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복합체육관이 개방됩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제주복합체육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체육회는 2시간 대관에 1시간 환기 소독하는 방식으로 제주복합체육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서귀포 70리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천지연 광장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고 침체된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최소화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식은 생략하고 공연별 관람 인원은 70명으로 제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